자, 금융계에 정말 혜성처럼 나타난 한 인물이 있습니다. 무려 2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치면 27조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굴리고 있는데요. 이 베일에 쌓인 거물, 함자, 램스게르. 지금부터 이 사람이 대체 누군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는 안티가 아주 많다. 이야, 시작부터 정말 강렬하죠? 금융해설가 루파코스가 한 이 말 한마디가요, 사실 그를 둘러싼 수많은 논란의 그냥 시작점일 뿐입니다. 근데요, 이런 비판이 어떻든 간에 이 숫자를 보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200억 달러. 네, 이 어마어마한 운용자산 규모. 이거 하나만으로도 월스트리트가 그를 외면할 수 없는 거죠. 주목할 수밖에 없는 이유,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비난이 쏟아지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천문학적인 돈을 굴리고 있다? 정말 미스터리하죠? 대체 이 남자 누구일까요? 자, 지금부터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함께 찾아가 보시죠. 네, 이 사람을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일단 그가 얼마나 독특한, 그러니까 기존의 틀을 깨는 인물인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금융계의 새로운 아웃사이더, 그의 프로필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와, 이거 한번 보세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런던 금용맨의 이미지랑은 하나부터 열까지 다릅니다. 보통 클럽에서 스카치 마시고 벤틀리 몰고 골프 치러 다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모로코 출신에 차도 안 몰고 술도 안 마셔요. 그리고 취미는 무려 160마리의 앵무새를 키우는 겁니다. 정말 상상 초월이죠? 근데 재밌는 건 램수게르 본인은 바로 이 아웃사이더라는 점을 자신의 최대 강점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왜냐? 주류에 속해 있지 않으니까 남들 다 예스라고 할 때 휘둘리지 않는다는 거죠. 시장의 어떤 집단적인 편견이나 낡은 관습에서 벗어나서 오히려 더 겸손하고 냉정하게 현실을 볼 수 있다. 바로 이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아웃사이더만의 독특한 관점이 대체 어떻게 수십억 달러라는 엄청난 수익으로 이어진 걸까요? 지금부터 그의 성공 비결, 바로 그 역발상 투자 플레이북을 한번 살짝 들여다보겠습니다. 그의 주특기는 바로 공매도, 영어로는 숏셀링이라고 하죠. 아주 간단하게 말해서 어떤 자산의 가격이 떨어질 것이다에 돈을 거는 거예요. 물론 예측이 빗나가서 가격이 오르면 손실이 무한대로 커질 수도 있는 정말 고위험, 고수익 전략입니다. 그의 이런 역발상 투자를 제대로 보여준 사례가 바로 제규어 랜드로버 공매도건입니다. 그때 시장에서는 모두가 제규어의 성장을 외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는 혼자서 직접 발로 뛰었어요. 자동차 대리점들을 돌아다니면서 쌓여가는 재고를 직접 눈으로 확인한 거죠. 아, 이거 뭔가 잘못되고 있구나. 확신이 서자 펀드 자금의 무려 10%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제규어의 가치 하락에 베팅합니다. 그 결과요? 네, 그의 예측은 정확히 들어맞았고 투자금의 자그마치 5배를 벌어들였습니다. 대단하죠? 그리고 이런 그의 전략은 그냥 한두 번의 성공이 아니라는 걸 이 숫자가 보여줍니다. 그가 이끄는 아리니 캐피털의 연평균 수익률 15%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 동종업계 평균이 7%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2배가 넘는 그냥 압도적인 성과를 계속 내고 있는 겁니다. 아니 대체 이런 대담함과 통찰력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그 답을 찾으려면 그의 시작점으로 한번 거슬러 올라가 봐야 합니다. 저 멀리 모로코 카사블랑카의 소박한 아파트에서 시작된 그의 인생 여정을 한번 따라가 보시죠. 그의 성장 스토리는 정말 영화 같아요. 카사블랑카에서 교사인 어머니와 항만 노동자 아버지 밑에서 자랐고요. 어릴 때부터 수학에 엄청난 재능을 보였죠. 그 재능 하나로 프랑스 최고의 명문 에콜 폴리테크닉에 입학합니다. 2014년에는 런던 크레딧 스위스에서 커리어를 시작했고요. 그러다 2020년 헤지펀드에 살아있는 전설 켄 그리핀이 수십억 달러를 제안했는데 그걸 거절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2022년 13억 달러를 모아서 자기 회사 아리니 캐피털을 세우게 되죠. 정말 대단한 서사죠. 하지만 여러분, 모든 성공 스토리에는 빛과 그림자가 있는 법이죠. 그의 화려한 성공 이면에는 항상 엄청난 위험과 논란이 따라다닙니다. 자, 지금부터는 그의 방식에 대한 비판, 즉 반대편의 목소리를 한번 들어볼 시간입니다. 그를 비판하는 목소리의 가장 핵심에는 바로 이 단어, 레버리지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쉽게 말해서 남의 돈, 즉 빚을 끌어다가 투자 규모를 뻥튀기 하는 거예요. 당연히 잘 되면 수익도 몇 배로 불어나지만 만약 잘못되면
순식간에 모든 걸 잃고 파산할 수도 있는 그야말로 양날의 검인 셈이죠. 비평가들이 지적하는 문제점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째, 전략이 너무 공격적이라는 거. 둘째, 그래서 실적 변동폭이 너무 크다는 겁니다. 실제로 한 달 만에 6% 손실을 본 적도 있거든요. 셋째, 앞서 말한 레버리지, 즉 빚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아서 위험하다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그가 자랑하는 복잡한 리스크 관리 모델이라는 게 아직 진짜 심각한 시장 붕괴 같은 위기 상황에서는 검증된 적이 없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비평가들의 우려가 현실이 된 적이 있습니다. 바로 2022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 때죠. 이 예상치 못한 충격에 글로벌 시장이 흔들리면서 그의 펀드는 설립하고 겨우 6개월 만에 15%라는 큰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그의 전략이 외부 충격에 얼마나 취약할 수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 사례라고 할 수 있죠. 램수게리의 이런 아웃사이더 기질은 투자 스타일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그가 회사를 운영하는 방식, 그 조직 구조마저도 기존 헤지펀드의 공식을 완전히 뒤집어 버렸거든요. 자, 보텀 시타델 같은 거대 헤지펀드들은 팟샵이라는 모델을 써요. 여러 팀을 만들어서 서로 치열하게 경쟁시키는 거죠. 정보도 잘 공유 안 하고요. 근데 아린이는 완전히 정반대입니다. 여러 펀드들이 단 하나의 분석팀하고만 일해요. 정보도 투명하게 공유하고 서로 긴밀하게 협력하는 거죠. 이들의 목표는 내부 경쟁이 아니라 협업을 통해 더 좋은 투자 기회를 더 빨리 잡는 겁니다. 물론 이 방식에도 장점과 단점이 명확히 존재합니다. 장점은 뭘까요? 네, 한 팀처럼 똘똘 뭉쳐서 기회가 보이면 아주 빠르게 움직일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치명적인 단점도 있습니다. 만약 그 단 하나의 팀, 그 중심적인 관점이 틀렸을 경우 어떻게 될까요? 그쵸. 모든 투자가 한꺼번에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리스크가 한 곳에 집중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함자 램스게르는 과연 금융의 미래를 이끌어갈 혁신가일까요? 아니면 그저 아직 터지지 않은 시한폭탄을 안고 달리는 위험한 도박사일까요? 그의 이야기는 아직 현재 진행형이고 그 결말은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판단은 여러분의 몫입니다.